그리고 여기서 구자철은 계속 혼자 압박 나왔다가 들어오고 혼자 압박 나왔다가 들어오고 혼자 압박 나왔다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생긴 문제점이 뭐였냐면 구자철은 일단 점점 자기 혼자 지쳐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패스가 들어가고 에크달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구자철이 압박을 나갔죠. 루스티그가 나오면서 공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선수 루스틱을 보고 킥을 때려요. 그러니까 킥을 때리니까 기성용이 뭐하게 돼요? 기성용이 킥을 커버해 주려고 땡기게 되고 장현수가 헤딩을 뜨게 되면서 김영건이 땡기고 김민우가 땡기게 되고 이용이 좁히게 되고 황희찬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공간이 비어요. 바로 토이브닌 헤딩을 떨궈주고 나면 베르가 공 잡고 이때 클라슨이 뛰어들어가거나 이때 포스베리가 뛰어들어가면은 이거를 베르가 넣어준다든가 여기서 슈팅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자철이 열심히 뛰었고 정말 잘 뛰어줬지만 구자철이 압박을 갔는데 손흥민이랑 김신욱이랑 이런 선수들이 압박에 대해서 몰라서 못한 건지 혹은 지쳐서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번, 세 번이 일어났고 구자철이 혼자서 계속 나가는데 이 공간이 계속 비는 게 보여줬을 때는 감독이 과감하게 자철아 그만 나가라. 나가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에크달이나 라르손이 만약의 경우 보세요. 만약의 경우 에크달이랑 라르손이 공을 여기서 잡으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선수들이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압박을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 선수들이 여기서 공을 잡을 때 구자철이 계속 나갔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혼자 갔다는 거. 그래서 구자철이 계속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격력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전반전에 대한 제 의견이에요. 전반전에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할 수 없었던 이유, 우리나라가 지친 이유, 압박이 잘 안 된 이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못 해본 이유,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치고 들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전반전은. 자, 그럼 후반전 분석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반전 분석. 마음이 무겁네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겁니다. 후반전에 우리가 했던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반전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솔직히 너무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우리의 빌드업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이빈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여기서 조현우가 공을 잡고 있고 장현수 선수가 볼을 받았고 이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황희찬이 이렇게 있던 상태고 기재성 이렇게 딱 있어요. 장현수가 이용에게 패스 줍니다. 김신욱은 여기 있었겠죠? 이용에게 패스 줍니다. 압박을 나와요. 다시 장현수를 갑니다. 그럼 김용건이 벌리고 김민우 벌려서 여기서 이렇게 둘이 주고받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센터백이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장현수랑 김영건이 주고받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스웨덴이 전방 압박을 안 했거든요. 거의 스웨덴이 막 앞에 나와서 압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둘이 주고받는 건 좋다 그거야. 근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세컨볼을 땄을 때 기성용에게 들어갔어. 기성용에게 들어가거나 이지성에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때는 압박이 들어왔어요. 미드필더에게 들어갔을 때는 압박이 들어왔고 이게 기성용을 가고 좁혀줘서 기성용이 장현수를 줬을 때 이때 토이브는이나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올 때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김신욱을 보고 때리면서 자연스럽게 황희찬이랑 손흥민이 붙어주는 플레이를 갔으면은 괜찮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때 뭘 하려고 했냐면 이재성이 띄워주고 수비수가 따라가니까 구자철이 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구자철에게 주려고 했어요.
장현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김영권도 손흥민이 나오고 있으면 이걸 손흥민한테 정확하게 주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4-4-2를 견고하게 서서 수비하는 스웨덴이 우리로부터 원하는 플레이예요. 자, 센터백들 압박, 스트라이커가 센터백 압박 가졌고 여기서 김영권 구자철 찾아서 한번 세게 넣어주려고 해봐. 나라서 딱 자릅니다. 땡큐 베리 감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웃. 장현수 벌려있고 김영권 여기 있고 순간적으로 김영권 들어오려고 하고 패스 주면 장현수 땡기고 이용 땡기는 상황 때 포스베리에게 내줬고 포스베리가 안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몇 번 나왔어요.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슈팅 자체가. 근데 다행히도 장현수랑 김영권이 몸을 날리면서 끝까지 수비를 해줘서 포스베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했고 포스베리가 계속 말로 홈런을 날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장현수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감독 탓이에요. 이건 감독 탓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빌드업을 하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은근히 후방 빌드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감독 탓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성이 공을 따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기성용을 줬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장현수한테 공이 갔을 때 여기서 이 선수들이 이제 토이브는이 압박을 온다고 하면 여기서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은 벌써 이 공이 뒤로 기성용한테 가는 순간 손흥민은 출발을 해야 되고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기성용한테 가는 순간 장현수는 내려가지고 이 볼이 장현수에게 들어가는 순간 김신욱은 센터백 한 명 붙잡고 그냥 최대한 비벼주고 있어야 되고 황희찬은 최대한 들어가줘야 되고 손흥민은 최대한 높은 위치로 벌써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신욱이 헤딩하는 거 뒷공간이 혹시나 흐르거나 이 앞에 떨어지는 거 이재성이랑 구자처럼 붙어주면서 싸워주고 손흥민 좁혀주고 황희찬 뛰어들어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게 싸워서 세컨볼 따서 손흥민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논스톱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빌드업 하려고 한 거야. 계속 뒤에서 주고받으려고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윙에 있다고 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손흥민한테 발밑에 정확히 밀어주려고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날 경기에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날 경기에서 이렇게 상대방 풋백이 있으면 골키퍼도 있겠죠? 골키퍼도 이렇게 있었겠죠? 골키퍼와 상대방 수비 사이 이 지역에 롱볼을 이 지역의 롱볼을 탁 떨고 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그냥 냅다 손흥민 뛰고 그냥 여기서 이 롱볼 때려서 이 부분에서 공을 잡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수비만 시키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센터백끼리 주고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드필더에서 뒤로 돌아오는 상황에 정확하게 미드필더 보고 밀어주려고 했던 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점을 하기 전에 페널티킥을 주기 전에 정우영이라는 선수를 신태용 감독님은 넣으려고 벌써 준비를 시켜놨었어요. 정우영을 넣으려고 준비를 시켜놨는데 우리가 역습이 생겼고 역습에서 골을 썼던 상태에서 갑자기 VAR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VAR이 들어갔고 실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우영이 바로 들어왔나? 아니었을 거예요. 맞죠? 아니죠. VAR까지 보고 페널티까지 보고 먹히는 것까지 봤는데 조금 있다가 정우영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왜 거기서 그대로 정우영을 넣는가? 1대0으로 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공격이라는 공격은 제대로 해보고 있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왜 다시 정우영이 들어갔느냐요. 이래서 제가 말한 것 중 하나가 이창민이라는 선수가 없는 게 많이 아쉬웠던 거죠. 근데 뭐 그건 벌써 명단 제외됐으니까 떠나보내고 이럴 때 도대체
왜 이승우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문선민이라는 카드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골득실 따진다? 말도 안 돼요. 한 골에도 들먹기 위해서 말도 안 돼요. 승점 1점이라도 따려고 해야지. 승점 1점이라고 따려고 해야지. 근데 그 시점에 도대체 왜 심판이 허가해야 되는지 교체가 가능한다고요? 그거는 감독이 가서 말을 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에 확실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저거 확실하진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겠지만 벌써 이걸 낸 상태에서 캔슬이 안 된다고요? 아직 들어가질 않았는데? 그건 아닌 거로 아는데. 아직 실제로 이거 전광판을 들기 전까지는 나오는 선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알거든요, 저는. 그죠? 되죠? 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리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는 캔슬되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발언이 이게 만약에 캔슬이 안 되는 거로 룰이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신태용 감독님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실점을 한 이후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전방 압박을 나갔어야 됐고 혹여나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더라도 전술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왜 공격적으로 나갔어도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스웨덴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4-5-1을 잘 서서 스웨덴이 공격을 못한 게 아니라 스웨덴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조현우 선수 정말 잘해줬고 김영권 선수 정말 태클 많이 해줬고 장현수 선수도 정말 잘해줬는데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쫄아 있었던 거죠. 너무 우려했던 거예요. 너무 스웨덴에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너무 토이브는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스피드입니다. 폭발력이에요. 손흥민과 황희찬을 사용한 스피드와 폭발력. 근데 그거는 그거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스웨덴에 쫄아서 수비적인 것만 나온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수비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만 카운터 어택이 가능한 수비적인 전술로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라인업과 대한민국의 전술은 선수비를 하되 공격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선수비 전술이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란, 아이슬란드 자세히 보세요. 공 잡고 쓸데없는 빌드업 안 합니다. 공 잡으면 아이슬란드 그냥 킥 때려버리고 미드필더랑 다 같이 그냥 붙어서 세컨볼 헤딩 또 따고 서드볼 헤딩 또 따고 네 번째 거까지 따서 슈팅해요. 크로스 올려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볼 넣고 막 하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훈련에서 공이 뒤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킥이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패스가 나온다는 걸 알았고 킥이 나간다고 하면은 선수들이 다가가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김신욱에게.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장현수랑 김영권이랑 기성용이 셋이서
체력을 안배시켜주기 공을 돌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황희찬이나 손흥민, 이재성, 구자철은 싹 올려서 김신욱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자, 선수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손흥민, 황희찬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수비 가담까지 해주고 카운터 때 가끔 가다가 존나게 치고 달려주고 이 둘은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했어요. 약간 아쉬운 거, 정말 약간 아쉬운 걸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1대1 찬스가 한 번 났었는데 그때 안으로 파고들려고 했다는 거. 오히려 그냥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왼발 슈팅이나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손흥민이 자꾸 안으로 파려고 했다는 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탓할 수 없어요. 손흥민과 황희찬 너무 잘해줬고 그냥 그렇게 수비하면 공격 못해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김신욱 선수 정작 필요할 때 없었어요. 정작 1대0으로 실점을 해서 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킥 때려 넣어야 되는데 때려 넣을 선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정작 필요할 때는 없었고 필요 없을 때는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전반전에 김신욱 선수를 썼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썼으면은 필요 있을 때 쓰고 0대0으로 비겨서 나가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아까 교체에 대해서는 김민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우영 카드는 약간 버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우 타이밍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우영 대신에 문선민이 들어왔어야지. 혹은 정우영 대신에 오반석 넣어서 김신욱 옆 오반석을 넣어서 황희찬 옆에 오반석을 스트라이커로 붙여넣었어야지. 차라리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차라리 정우영 넣을 거였으면 오반석을 넣어서 황희찬 옆에 둬서 오반석 보고 거기서 피 터지게 그랑비스트랑 엘보우 갈기면서 싸우게 냅뒀을 것 같아. 헤딩 하나라도 따주라고. 승우를 위해서, 희찬이를 위해서, 흥민이에게 헤딩 하나라도 따주라고. 근데 그것도 안 썼다는 게 난 너무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